닥터 콘서트 오늘의 주제, 당신이 받고 있는 건강검진을 검진한다. 비쌀수록 좋다는 거죠. 진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죠. 값비싼 프리미엄 검진일수록 방사능 피폭이 많다? 암을 발견하려다 오히려 암에 걸릴 수도 있는 건강검진의 불편한 진실. 무려 30배나 되는 방사선에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한 5번 들락날락 했는데. 지금껏 당신이 받았던 건강검진은 과연 건강했을까? 쓸데없는 검사는 피하고 필요한 검사는 제대로 받는 방법. 지금부터 여러분의 건강을 똑바로 검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에스터입니다. 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우리 모두의 꿈이고요. 그래서 저희 닥콘도 존재하는데요.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오늘 주제인 건강 검진이 아닌가. 그렇지. 질병 일찍 발견해야 하니까요. 예. 여에스터 씨는 검진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최근에? 왜 모른 척 하세요? 네, 우리 같이 가서 받았거든요. 대장 내시경을 무척 잘하는 선생님을 찾아서 따로 위내시경하고 함께 했고요. 초음파는 개인 의사의 능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후배 선생님 찾아서 복부 초음파 했고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누가 너무 영리하게 본인 먼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가면 무턱대고 다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에 대해서 정보가 너무 없으시잖아요. 맞아, 그래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그래요? 건강검진 네. 제대로 받는 법. 이런 걸 해줘야지, 이런 거. 제대로 실속 있게 검진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저희 닥콘에서 준비했습니다. 영화배우 장진영 씨입니다. 37의 꽃다운 나이에 위암으로 숨졌죠. 자, 만일 그녀가 2, 3년만 일찍 내시경을 받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검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질병은요, 일찍 발견해서 치료하면 생명을 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조기 발견이란 증상이 있을 때 검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늦게 검사를 해서 발견되는 경우는요, 검진이 아니죠. 그건 진료나 치료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우리는 검진에 대해서 한 가지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비쌀수록 좋다는 거죠. 수백만 원이 넘는 유명 대학병원의 종합검진일수록 우리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죠. 첫째, 비용이 비쌉니다. 알다시피 검진은 대부분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100% 본인 부담하셔야 하는데요. 호텔식 호화병실에 2박 3일 코스로 진행되는 여러분 무려 2천만 원이 넘는 그런 검진 프로그램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가격만의 문제가 아니죠. 너무나 불필요한 방사선에 우리가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가 검진에 빼놓지 않고 들어가는 검진 검사 어떤 것들이 있나요? CTMR. CT, 네, 펫CT.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불필요한 방사선을 노출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입니다. 얼마 전 국정감사를 통해서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보도가 되었죠. 특히 프리미엄 건강검진이 일반 건강검진에 비해서 무려 30배나 되는 방사선에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 굉장하죠. 제가 좋아하는 우리 오경수 씨, 광고계 국장님이시고 임원이시죠? 네, 앞에 수석부터요, 수석. 수석 임원이시죠? 수석국장님. 맞아요. 본명이야? 이렇게 높으신 분들에게는요, 아주 특별한 혜택이 있지요. CT 검사를 추가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부 CT 검사를 한 번을 받으면요, 얼마나 많은 양의 방사선에 노출이 되는 줄 아세요? 흉부 엑스레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 흉부 엑스레이를 무려 250에서 400장을 찍는 것과 같은 방사선에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나 이번에 한 5번 들락날락 했는데. 자, 이 말은 우리가 암을 일찍 발견하기 위해서 검진을 받다가 오히려 암이 생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검진을 받아야 할까요? 오늘 그 해답을 닥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 우리는 비싼 돈을 주고 하는 사람들 되게 부러워했었어요. 맞아요. 야, 너는 좋겠다. 그렇게 대접을 받으면서 들어갔는데, 비싼 돈을 주고 그렇게 방사선을 30배나 들어가는 건지는 처음 알아서. 사원되는 시절에 회사에서 직장인 그 종합검진 받으러 가면
저 임원들 이렇게 CT실 들어가는 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야, 나도 올라가기만 해봐라. 나 올라가자마자 나 저 기계 들어간다. 나 그랬는데. 근데 정말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요. 내가 한평생 100mSv, 그러니까 피폭 방사선의 단위거든요. 예. 100mSv 이상의 피폭을 받으면 약간은 암의 위험성이 올라간다고 해요. 100이 되면. 100이 되면. 그런데 일반적인 검진에서는 우리가 1mSv의 방사선 피폭이 되는데 흔히 말하는 프리미엄, 네. 고가의 검진은요, 적다고 해도 11mSv, 많으면 거의 32Cv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죠. 예를 들면 뭐 PET CT, CT를 다 찍으면서 한 3년 연속 찍게 되면 상당히 암의 발생의 위험이 올라간다는 그러게요. 뜻이죠. 저 지금 5년째 계속 찍었어요. 그러니까 오경수 씨 지금이라도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 네. 국장직 사직해요. 말 나온 김에 금액 좀 알려주세요. 네. VIP 가격은 그러니까 얼마나 되는지. 검진, 고급 검진이죠. 프로그램 잠깐 보시면 1박 2일로 500만 원 정도 한다는 거죠. 예. 여기 보면 뭐 전신 검진 다 들어가고 암 검진 그리고 1:1 의전 이런 서비스가 다 예. 포함이 됩니다. 2박 3일 코스를 보게 되면 이건 한 800만 원까지 훌쩍 넘어가죠. 여기는 뭐 척추, 치매 그리고 방사선이 특히 문제가 되는 PET-CT까지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잠깐만요. 치매 검진은요. 예. 동네 보건소에 보건소에 가면 가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하잖아요. 무료로 하는 데도 근데 있어요. 저게 플러스에 적어도 금액 받는 거예요? 예. 네. 환장하겠네. VVIP 검진은 2천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거 아시죠? 여러분이 어디 아파가서 병원에 가서 받는 거예요? 이건 건강보험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병원이 마음대로 청구를 못 해요. 치료비를 국가에서 강제로 책정하는데 오늘 주제인 검진은 보험이 안 됩니다. 병원이나 의사가 마음대로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형 병원일수록 대리석을 깔고 첨단 장비를 갖다 놓고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고 의리의리하게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 이게 꼭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죠. 솔직히 그래요. 저 자식된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나라에서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건강검진. 2년에 한 번 하는. 예. 그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네. 거. 그걸 해가지고 뭐 암 같은 게 나올까 예. 이런 의심이 드니까 이제 저렇게 가면은 좀 비싼 가격값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그런 검진에는 오히려 내 부모님의 몸을 상하게 하고 어쩌면 그 안에서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불필요한 방사선 네. 노출을 더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를 여러분께 제안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프리미엄의 거품을 빼고 기본에 충실하라. 건강검진을 앞둔 당신을 위한 닥콘 MC의 용감한 제안. 첫째, 방사선 검사는 최소화하자. 예. 네. 그러니까 CT하고 PET를 주로 말하는 겁니다. MRI는 포함이 안 됩니다. MRI는 방사선하고 상관없고요. 그래요? 주로 CT나 PET인데요. 이걸 특히 해마다 받는다. 넌센스죠. 왜냐하면 암을 일찍 발견하려고 갔다가 도리어 드물지만 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방사선 때문에. 예를 들면은 내가 40살부터 임원이 돼서 매년 CT를 받아서 한 20, 30년을 받았다. 그러면 그분은요, 70세 이후에 100명 중에 거의 5명 가까이가 검사 자체 때문에 암이 생기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방사선 검사는 선생님하고 의논을 해서 정말 꼭 필요한지 물어보셔서 결정을 하셔야 될 근데 것 참 같습니다. 저는 충격적인 게요. 저희 같이 이제 암이 걸렸던 분들은요. 6개월에 한 번씩 가서 네. CT 촬영을 하잖아요. 예, 주치 선생님이 6개월마다 꼭 찍어야 된다라고 할 때는 그 말을 따르시고요. 근데 대부분 암을 한번 경험하신 분들은 본인이 불안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몇 년 있다가 자 이제는 1, 2년 있다가 찍어도 됩니다라고 하는데 항상 먼저 찾아가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컨대 뭐 다른 검사를 하다가 우연히 배 안에서 혹이 발견됐다. 이게 뭘까? 좀 더 정밀하게 제대로 알아야겠다. 그래가지고 CT를 찍는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난 안 아픈데 단지 내 몸 안에 암이 있는지 일찍 발견하려고 비싼 돈 내고 병원에 가서 그것도 해마다 CT, PET 찍는 거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예. 오경수 씨 같은 경우죠. 그러면 군경 내가 받고 간부님들. 싶어서 받은 게 아니라니까. 제가 얼마 전에 검진을 받았을 때 여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예. 그 제가 여쭤봤잖아요. PET, 저설량 PET. 저설량 PET. 예, PET 찍어보는 게 작년에 찍었는데 올해 찍어봐도 되겠습니까? 극구 말리셨잖아요. 찍지 말라고. 예. 근데
그 검진센터에 안내하시는 분은 예. 장례 찍어서도 1년에 한 번 찍는 게 좋습니다. 아, 예. 그건 정말 네, 이게 그건 정말 잘못된 그건 거예요. 잘못된 그건 겁니다. 정말 명백하게 잘못된 잘못된 거예요. 경우고요. 미국에서 말이죠. 암에 걸린 사람을 100명이라고 하잖아요. 전체 암 환자. 그중에 2명이 순전히 병원에서 받는 검사 때문에 암이 생겼다. 이런 논문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마 그보다 비율이 훨씬 높을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함부로 비싼 검사 받으면 안 됩니다. 자, 저희의 두 번째 제안은 내시경과 초음파가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자, 내시경 초음파는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저렴하고 보편적인 검사인데 이걸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미국 대통령도 말이죠. 이 두 가지 방법을 기준으로 검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CT나 PET를 해마다 찍는 게 아니라는 거, 예. 이 점을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다만 내시경이나 초음파는 한 가지 단점이 있지요. 내시경이나 초음파는 검사를 하는 의사 선생님의 능력이나 경험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 다르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내시경 초음파는 의사 선생님이 손으로 뭘 도구를 잡고 하잖아요. 네. 그 손이 얼마나 섬세한가. 또 의사 선생님이 눈으로 이렇게 화면을 보고 암을 찾아야 되는데 말이죠. 암이라는 게 이렇게 10개 가운데 9개는 둥그렇게 입체적으로 자라니까 조그만 때 찾기가 쉬워요. 그런데 10개 가운데 1개꼴로 암은 말이죠. 이게 점막을 따라서 얕게 깔려서 자라는 그런 암도 있고 말이죠. 네. 이런 암은 제가 볼 때는 좀 경험이 부족한 의사분이 하면은 놓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시경과 초음파가 핵심인데 단 전제 조건이 있다면 정말 숙련되고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찾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은 반드시 큰 병원이나 대학병원에만 계신 게 아니시거든요. 동네 알아보시면 정말 위내시경만 20년 하신 분, 대장 내시경만 20년 하신 분이 있으세요. 그래요. 그런 분들을 찾아서 근데 그뭐 검사하시면 검사대 올라가서 그 몇 년 되셨어요? 여기 물어볼 수도 없고.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우선 우리나라 건강검진 지침을 직접 만든 분이기도 합니다. 네. 이분은 지금까지 이분 손을 거쳐간 수검자만 5만여 명이에요. 네. 실전의 달인이죠. 외과 전문이시죠. 강윤식 선생님 나와주십시오. 네. 건강검진에 대한 모든 물음표를 해결하기 위해 모였다. 5만 명이 거쳐간 내시경의 달인 닥터 강윤식. 오늘 방송에 임하는 각오, 이렇게 키워드로 정돈한 게 있으시다면서요. 네. 내시경과 초음파가 핵심이다 이렇게 네, 말씀하신 맞아요. 것 그렇게 같은데 말씀드렸어요. 이 핵심인 내시경과 초음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들 제가 오늘 시원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중간에 위험률이 있으면 예, 1년마다 네.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거겠네요. 예, 네. 직접 눈으로 속을 들여다보는 것만큼 확실한 검사는 없다. 내 건강을 들여다보는 거울 내시경. 제가 최근에 영화를 보던 중 눈이 번쩍 뜨이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 봤는데 엊그제 봤는데 엘리시움. 엘리시움. 얼굴에 총 맞았는데 그거. 아마도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건강검진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번 검사하면은 무슨 병이든지 척척 찾아주는 것. 그런데 아쉽게도 이런 기대는 영화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잘못된 그런 기대를 갖게 된 원인은 종합검진이라는 그런 용어 때문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많이 할수록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검사 받는 과정에서 과도한 방사선 피폭을 받는 등 여러 가지 피해를 이제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전쟁할 때 집집마다 한 집 한 집 이렇게 점령을 해나갑니까? 아니요. 아니죠? 어떻게 하죠? 중요한 고지를 점령하죠. 맞습니다. 중요한 고지나 아니면은 목표물을 점령하면 그걸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건강검진도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10대 암과 심리혈관 질환만 목표 질환으로 잡아도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병들을 어떻게 그럼 찾아낼 수 있을까? 내시경과 초음파가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초음파 검사만 잘 받아도 암의 3분의 1은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시경 검사는 암 사망률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위암과 대장암을 찾아주는 매우 중요한 검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개천에서 용났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개천에서 진짜 용이 나오는 거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개천을 간다. 예. 개천에 가서 매일매일 지켜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윗속도 자주 이렇게 들어가서 봐야지 조기암이 생기는 것을 생기자마자 금방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위내시경 검사는 최소 2년에 한 번, 또 필요한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는 대장암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예방까지 해주는 어떻게 내시경 검사로 암을 예방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올챙이를 거쳐야지만 개굴이 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대장암도 대장용종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용종이죠. 대장 내시경을 하다가 이제 올챙이, 즉 이런 용종을 발견하면은 지금 잘라내는 건가? 띄어내는 건가요? 예, 이게 바로 용종 절제술. 이제 전기를 통해서 저렇게 이제 잘라냅니다. 우와. 이렇게 내시경을 하다가 용종을 발견해서 제거를 하면은 그게 바로 대장암을 예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한 사람들한테 조사를 해봤더니 대장암이 70% 이상 감소했다는 이런 여러 연구 보고들이 있습니다. 검사를 정확하게 받기 위해서는 8시간 이상 금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이라는 건 다 아시죠? 네. 그리고 평소 복용하고 계신 약이 있는 분들도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한 일주일 전부터 아스피린을 비롯한 이런 항응고제는 중단하셔야 됩니다. 내시경 하다 보면 조직 검사도 하고 용종도 잘라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 피가 많이 나기도 하고 잘 먹지도 않고 이러기 때문에 중단해야 되고요. 또 당뇨 때문에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검사할 때는 금식 상태로 오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약을 먹으면 저혈당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당연히 끊으셔야 되고요. 근데 반대로 혈압약은 평소대로 꼭 드시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전하게 이제 검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지를 점령하듯이 중요한 몇 가지 목표 질환만을 최소한의 검사로 찾아내는 것. 이것이 건강검진의 베이직입니다. 사실은요, 대장 내시경 할 때 무섭고 이런 거보다도요, 뭘 주잖아요. 네. 먹고요, 밤새도록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리면서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반장.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그 예의가 아니에요. 장세정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장세정을 꼭 해야 되느냐. 네. 뭐 한 나는 3, 4일 금식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일주일 이상 금식을 해도 변이 군데군데 남아있게 됩니다. 네. 어렵게 몇 년에 한 번 검사하는데 제대로 정확하게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은 씻어내는 건 필수고요. 대장 내시경이 제일 효자 종목이잖아요. 종합검진표에서. 네. 몇 세 때부터 시작을 해서 4, 5년마다 하는 게 좋은가요? 저는 대장 내시경을 많이 해서 그런지 저는 상당히 좀 어린 나이부터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대장암은 용종을 거쳐서 가거든요. 그게 한 5년 조금 더 걸리기도 하고 좀 덜 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꼭 대장암까지 기다렸다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미리 검사를 해서 용종을 잘라내면은 대장암을 예방하는 건데 뭘 대장암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 합니까? 그래서 저는 최소한 40세는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선우성 선생님은 50세 이후부터 네, 5년에서 10년마다 한 번 받아라. 그 지침은 이제 국가에서 하는 단체 검진 차원의 얘기고 선생님의 지금 40 이후부터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건 좀 개인적인 접근 뭐 이런 걸로 이해를 해야 하나요? 국가에서 하는 이런 검진들은 비용을 누가 댑니까? 국가에서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입장에서는 비용 효과를 항상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 생명인데. 접근하는 그 관점의 차이죠. 그러면은 젊어서 아주 어릴 때부터 술을 많이 마시고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새. 그 친구들은 사실 대장 쪽에 검사를 좀 빨리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더 중요한 거는 체질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력이 좀 중요하신 것 같아요. 가족분들 중에 대장암이나 또는 대장 용종이 있는 분이 있다 그러면은
일단 한번 받아보시고 뭐 가족이 그렇다고 해도 자기는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아 나는 용종이 좀 잘생기는 체질인가 보다 그럼 조금 신경 더 쓰시고요. 공포의 대장 내시경?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라. 닥권 검진센터에서 준비한 대장 내시경 제대로 받는 방법. 네, 실제로 대장 내시경 어떻게 하는지 스튜디오에서 시범을 보여주실 거죠. 네. 아, 사람을 대상으로는 못합니다. 그래서 모형을 갖고 왔습니다. 누워서 이제 그것도 시작을 하는데 맞아. 옆으로 누우라 그랬어. 이렇게 장이 꼬불꼬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야. 여기가 이제 소장이 끝나고 대장이 시작하는 자리잖아요. 여기를 맹장이라고 그러죠. 여기까지 이제 다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내시경 말고 그냥 엑스레이로 찍었다는 사람도 있는데 엑스레이로는 검사가 안 되나요? 아, 대장 조형 지금 촬영술이죠. 바리움이라는 그런 허연 이제 그 물약이 있는데 조영제죠. 조영제. 입으로 먹거나 이제 항문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몸을 돌려가면서 엑스레이를 찍는 건데 좋은 장면을 찾기 위해서 계속 그 동영상 찍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방사선이 무지무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장 조영술도 보통 뭐 한 200장, 300장까지 그렇게 엑스레이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검사는 굉장히 부정확하고 또 아까 대장 내시경의 그 중요한 게 용종을 잘라내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용종을 잘라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조직 검사도 안 되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검진 지침에는 뭐 조영술도 나와 있지만 저희 닥권에서 분명히 결론을 내려드립니다. 전문가시니까 말이죠. 조영술 하지 말고 무조건 내시경 하라 이런 얘기네요. 그거는 믿은 전체적으로 대장이다. 오늘 드린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요. 네. 가장 간편하고 안전한 검사 초음파. 주의사항부터 검사 방법까지 영상의학과 노형준 닥터와 함께 알아보는 초음파 검사의 모든 것. 이 초음파 검사는 어떤 원리로 또 어떤 경우에 특히 도움이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 초음파 검사는 일반적인 엑스레이나 또는 뭐 MRI 같은 자기장을 이용하는 검사가 아니고요. 음파를 발사해가지고 그 음파가 반사돼가지고 돌아오는 신호를 잡아서 영상을 만드는 검사 방법이고요. 이거는 음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환자한테 해가 없습니다. 임신부들도 막 몇 차례나 하잖아요. 그렇죠. 안전하다는 예. 얘기예요. 네. 초음파로 검진에서 특히 찾아낼 수 있는 중요한 병들이 뭐가 있을까요? 간, 담낭, 비장, 췌장, 콩팥 같은 그런 복강 내 주요 고형 장기들을 진단할 수 있고요. 덩어리 진암을 고형암이라고 그리고 그러죠. 이제 남성분들은 전립선, 여성분들은 자궁이나 난소 같은 그런 질환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연부 조직에서 유방, 갑상선 이런 질환들을 진단할 수 있고요. 네. 많이 쓰이네요. 네. 보험 혜택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이제 금년 10월 달부터 이제 보험 적용이 시작이 됐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근데 이제 모든 질환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 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이 4대 질환에 대해 가지고 보험 적용이 시작이 됐고요. 앞으로는 계속 더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아무튼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아주 예민하다면서요. 그 주의사항이 뭔가요? 특히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는 금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초음파도 금식을 꼭 해야 되는 예. 거예요? 와. 이 초음파의 가장 큰 적이 이 공기입니다. 금식을 하지 않아 가지고 위 내부에 많은 양의 공기가 있게 되면은 그 위의 양쪽에 있는 간과 비장, 특히 뭐 콩팥 이런 것들의 검사에 방해가 되고요. 특히 이제 위의 뒤쪽에 자리하고 있는 췌장은 아주 보기가 힘들죠. 사실은 금식을 잘하고 가도 췌장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보기가 그렇죠. 좀 어려운데 거기다가 금식을 안 하고 가면요 췌장은 더더욱 보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혹시 네. 말 많이 하는 경우는 어떤가요? 해당이 되고요. 해당이 되죠. 예약 시간을 늦었다고 뛰어오시면서 헐떡거리셔도 곤란하고요. 껌을 씹으시는 것도 곤란하고요. 식사는 안 하셨지만 담배 한 대 피고 오시는 것도 곤란합니다. 아니 저 기계가 사람한테 좀 맞춰야지 그렇게 사람이 다 맞춰야 되나 그거. 네. 아니 그래서 지금 불평을 터뜨린 오경수 씨가 몇 시간 전에 식사 뭐 많이 드셨죠 지금? 제가 두유도 드렸잖아요. 그래요? 두유 마시고 그런데 나 잔뜩. 과자도 먹었어요. 네. 뭐 덜 차 있어요 여기는 그냥. 자 이런 경우에 초음파를 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올지 저희 한번 보고 궁금하다. 싶어요. 네. 초음파 검사는 금식이 필수.
자칫 모진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는데 조금이라도 배를 채우면 이 정도로 검사에 방해가 된다. 자, 먼저 금식 상태, 모범적으로 관리가 됐을 때 초음파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실까요? 네. 예, 이 영상은 아주 건강하신 37세 여자분의 그 복부 초음파 영상이 되겠고요. 가운데 까맣게 보이는 그 갈매기 모양의 관상 구조물이 그 간 문맥이라는 간의 주요한 혈관입니다. 지금 보신 게 보통 정상 간인데요. 이렇게 뭘 잔뜩 드시고 오면 이렇게 오경수 씨처럼 어떻게 나올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간의 색상이 약간 허옇게 예, 보이네요. 맞습니다. 그건 간의 뭔가요? 역성. 지방간이 예, 있다는 맞습니다. 건가요? 간에서 이제 지방이 끼게 되면 지방도 역시 이제 초음파를 좀 반사를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예. 상대적으로 하얗게 보입니다. 심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경도 지방간은 있어 보이고요. 이제 위가 있는 부위로 가게 되면은 이제 아까 드신 다량의 음식물 때문에 음식물과 이제 공기가 섞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얗게 마치 커튼을 들이운 것처럼 후가를 방해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건 대장입니다. 또 대장 가스 때문에 가려가지고 그 기가 또 하나도 안 보이죠. 그럼 뭐 췌장, 콩팥 다 못 잡는 건가요, 지금? 췌장은 지금 관찰이 좀 불가능하고요. 불가능합니다. 오른쪽 콩팥은 위에 간섭으로부터 좀 벗어나 있어가지고 예, 이쪽은 좀 비교적 좀 관찰이 좀 용이한 편입니다. 콩팥만 겨우 보이네요, 오늘 오경수 씨는. 네. 건강검진의 기본 내시경과 초음파, 퀴즈로 알아보는 올바른 검사 방법. 이런 질병엔 어떤 검사를 해야 할까?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가 질병 이름을 말씀을 드리면 네. 내시경과 초음파 둘 중에 뭘 받아야 하는지 맞춰보시는 그런 네네네네. 순서로 한번 아, 저는 이런 거 잘하죠. 퀴즈입니다. 퀴즈. 네, 퀴즈예요? 자, 첫 번째 문제는 김한석 씨. 네. 김한석 씨가 네. 관심 있는 질병입니다. 역류성 식도염. 이거 내시경입니까? 초음파입니까? 내시경! 맞습니다. 당연한 거죠, 이거. 당연한 거죠. 수면도 있고 그냥도 있습니다. 아, 너무 쉬웠어. 너무 자, 쉬워요? 그러면 내시경. 이성미 씨. 네. 전립선 비대증. 둘 중에 뭡니까? 저는 해당 사항이 없네요. 제가 맞출게요. 초음파. 초음파지. 맞습니다. 근데 전립선 비대증 초음파는 이제 항문으로 들어가나 봐요. 초음파.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바깥으로 회음부나. 골반 쪽에서. 아하, 네. 그럼 이성미 씨한테 어려운 문제가 가는데요. 네. 탈장. 탈장? 탈장은 초음파. 탈락! 정답! 정답. 정답은 맞았습니다. 그렇지. 탈장에도 지금 내시경이 들어가. 탈장은 이렇게 배 복벽으로 볼록해지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 앞에서 이제 초음파로 검사를 합니다. 네. 이유진 씨. 담낭 용종. 이건 무조건 내시경이죠. 하면서 치료를 해야 되니까요. 정답은? 틀렸습니다. 이거 안 해본 사람 몰라. 담낭이니까. 이거는 틀릴 거로 제가 예상을 못했는데 쉬운 문제였나요? 담낭은 내시경이 들어갈 수 없는 그 위치에 있는 거고요. 그러려면은 여기 흉부 옆에 갈비뼈 살을 뚫어야 되거든요. 김한석 씨 껴줄게요. 치루. 치루. 이렇게 구멍 뚫린 거. 치루. 이거는 사실 한문주의. 내진으로 해도 되는데, 예, 내시경을 해야 됩니다. 내시경으로요. 굳이 선생님, 본다면. 정답은? 사실 내시경은 항문은 안 보이고요. 네. 거기서 조금 안쪽 직장서부터 내전으로 진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네. 둘 중에 하나로 이제 한다면 항문 초음파. 초음파. 또 초음파가 있어요. 내진은 항문 맞췄어요. 보는 초음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질환마다 내시경이냐 초음파냐의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시네요. 자, 건강검진 살펴봤는데요. 두 분의 마지막 마무리 멘트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은 가족사랑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내 한 몸이 아니잖아요. 나한테 딸린 가족들이 있잖아요. 미리미리 그 체크해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미루다가 내가 어떤 일을 당하면은 나의 가족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건강검진은 받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를 찾아서 나에게 꼭 필요한 것만 받는 실속 있는 그런 검진이 맞춤형으로 말이죠. 이루어질 수 있다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아무쪼록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두 분 감사하고요. 여러분 또 건강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